사람의 인생은 거창한 결단보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서 조용히 갈라집니다. 많은 남자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운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하지만 제가 평생 경영을 하며 지켜본 결론은 조금 달랐습니다. 능력보다 운보다 먼저 갈라지는 지점은 생활 태도,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간을 다루는 습관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방 하나, 책상 하나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운의 방향을 거의 그대로 보여주곤 했습니다. 방이 어질러져 있는데도 나중에 하지, 뭐 혼자 사는데 누가 봐, 집이 좁아서 어쩔 수 없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운을 밀어내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정돈되지 않은 공간에는 정돈된 운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의 어질러짐은 마음의 흐트러짐이고 마음의 흐트러짐은 결국 돈과 기회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저는 대구에서 작은 포목상 삼성상회를 막 시작했을 때 돈도 인맥도 힘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켜낸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도 책상 위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장부를 가지런히 놓고 다음 날을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공간을 정돈하는 그 습관이 훗날 신뢰를 만들고 거래처를 만들고 결국 기업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남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지만 늘 피곤해 보이고 요즘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왜 이 남자가 이렇게 지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소파 위에는 며칠째 개어놓지 않은 빨래가 덮여 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산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는 종이봉투와 영수증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영수증이 한가득인데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본인도 몰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능력도 운도 아니다. 생활을 정돈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흔히 돈 버는 방법, 성공하는 비법만 궁금해하지만 사실 운은 이런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 새어나가는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심리학자들은 정리가 안 된 공간에 오래 머무르면 뇌의 작업 기억이 쉽게 지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 피로가 빨리 온다고 말합니다. 눈에 들어오는 물건이 많을수록 그만큼 머리는 더 많은 자극을 처리해야 하고 결국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 이미 지쳐있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방이 어지러우면 단순히 보기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생각이 둔해지고 행동이 느려지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힘 자체가 약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본 많은 직원들 중 책상 서랍 하나, 서류철 하나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때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숫자를 확인할 때도 실수가 적었습니다. 반대로 책상이 늘 어질러져 있고 필요한 서류를 찾느라 몇 분씩 허비하는 사람은 시간도 돈도 기회도 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청소는 단순히 먼지를 닦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행위입니다. 걸레를 한 번 더 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엉켜있던 걱정이 조금씩 정리되고 불필요한 집착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다 보면 필요 없는 감정도 함께 내려놓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감과 불안을 호소하던 사람들 중 매일 10분씩만 정리하겠다고 결심하고 꾸준히 실천한 뒤 표정이 눈에 띄게 밝아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마음이 조용해지면 사람의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행동이 담백해집니다. 그 변화는 결국 주변 사람의 신뢰로 이어지고 그 신뢰가 훗날 돈과 기회, 운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공간 정리는 물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를 잘하는 남자는 시간도 정리할 줄 알고 인간관계도 정리할 줄 알고 돈의 흐름도 정리할 줄 압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 사람은 필요 없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고 필요 없는 소비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약속도 느슨해지고 지출도 즉흥적이고 인간관계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합니다. 삶이 흐트러지는 것은 언제나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안 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운을 끊어버리는 첫 문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리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원룸,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작은 방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당신이 인생을 어떻게 대하는가와 완전히 연결됩니다. 사람은 보지 않아도 시간은 당신의 태도를 기억하고 그 태도가 곧 삶의 결과로 돌아옵니다. 서랍 한 칸만 정리해도 방 안 공기가 달라지고 책상 한 면만 치워도 머릿속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그 작은 변화가 복과 돈, 기회가 흘러 들어올 통로를 만드는 첫 삽입니다. 결국 진실은 단순합니다. 공간을 바꾸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정리되지 않은 방은 당신의 생각을 흐리고, 당신의 행동을 무겁게 만들고, 당신의 운을 조용히 끊어놓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생각이 맑아지고 행동이 가벼워지고 사람의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를 따라 운의 흐름도 되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주변을 둘러보고 서랍 하나, 책상 한 모서리, 바닥 한 구석이라도 정리해 보십시오.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당신 인생의 방향을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히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남자의 마음은 멈추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배움을 멈춘 마음은 서서히 숨이 막히고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길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직원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사람보다 마음을 멈춘 순간부터 조금씩 약해진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배움을 끊었다는 사실은 당장은 티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럭저럭 괜찮고 내일도 별일 없이 지나가고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안정처럼 보이는 정체가 위험의 시작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는데 뭘 배워? 바빠서 시간이 없어. 잠깐 배운다고 달라질까? 이런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래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선언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마음은 움직임을 잃고 움직임을 잃은 마음은 운도 함께 멈춥니다. 저는 대구 삼성 상해를 시작했을 때 배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부족하고 세상 돌아가는 방식조차 제대로 모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밤 장부를 다시 적고 숫자를 익히고 일본 상인의 방식을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그것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많은 남자들이 배움을 멈추면서도 그 사실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부재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지식을 접하지 않으면 뇌 전전두엽 활동이 점차 줄어들고 판단력과 집중력은 느리게 흐려집니다. 마음이 굳는다는 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사고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멈춘 남자들의 일상에는 몇 가지 특징이 생겨납니다. 첫째, 변명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여유가 없다는 말이 입에 붙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마트폰 앞에서는 1, 2시간이 순식간에 흐릅니다. 이 시간은 피로를 풀어주는 것도 미래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닌 그저 소모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둘째,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5년 전, 10년 전의 경험만 계속 이야기하고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방식도 늘 같고 생각도 늘 같습니다. 셋째,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을 맞습니다. 하루가 바뀌지 않으면 일상이 굳고 일상이 굳으면 결국 마음도 굳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남자는 표정부터 다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5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읽고 짧은 영상이라도 보며 기록하고 실수하면 다음엔 어떻게 바꿀지 생각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생기와 유연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눈빛이 흐려지지 않고 말투가 부드러우며 사람을 대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새로운 바람이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많은 연구에서 평생 학습을 이어가는 사람은 스트레스 회복 속도가 더 빠르고 직장에서 기회를 잡는 비율이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움은 지식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마음 안에 숨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저는 삼성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 해외 연수, 기술 교육, 내부 교육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기업을 살리려면 결국 사람을 살려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배움의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과거의 생각에 머물고 과거의 감정에 머물고 과거의 판단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래가 두렵고 도전을 피하고 변화도 피하게 됩니다. 운이 멀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은 남자에게 두 가지 흐름을 열어줍니다. 하나는 마음의 새로운 통로를 열어줘 사고를 유연하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행동의 변화를 만들어 신뢰와 기회를 끌어옵니다. 새로운 생각 하나, 새로운 관점 하나만 들어와도 남자의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운도 움직입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바람이 통하고 있습니까? 혹은 오래전부터 멈춰 있는 상태입니까? 이 질문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단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늦지 않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확신해 왔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운의 흐름을 다시 잡아당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이 아니라 배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이 사실을 마음 한켠에 새겨두기만 해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남자들을 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흐리게 만드는 생활 습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남자들은 종종 오늘만 예외, 이 정도는 괜찮아, 스트레스 받았으니 보상은 필요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예외들이 쌓여 어느새 지갑은 텅 비고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돈의 흐름은 단순히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많은 남자들이 빠지는 함정은 자신만은 예외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오늘만 특별하니까, 오늘은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친구를 만났으니까 그 순간은 물론 달콤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작은 예외들은 결국 큰 구멍이 되고 한 달 뒤 통장을 보면 어디서 새어나갔는지 알 수 없는 지출이 가득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도덕적 해이의 일상적 형태라고 합니다. 작은 규칙을 스스로 깰 수 있다고 허락하는 순간 인간의 뇌는 점점 더 큰 예외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오늘만이라는 말은 결국 평생 이렇게 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남자들이 돈을 잃는 가장 흔한 이유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소비입니다. 남자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남자일수록 감정을 말하지 못하고 소비로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로움, 분노, 피로, 실패감이 감정들은 어디론가 흘러가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이 감정을 술자리, 야식, 충동 구매로 흘려보냅니다. 문제는 이 소비가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도파민을 만들어 허전함을 잠시 덮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기반 소비, emotional spend라고 부르며 단기 만족은 빠르지만 장기적 후회 또한 빠르다고 밝혀졌습니다.
소비가 감정을 달래는 방식이 되기 시작하면은 돈의 흐름은 물론 마음의 흐름마저 흐려집니다. 세 번째로 남자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입니다. 한국 사회는 유독 비교와 체면의 강도가 높습니다. 동창 모임에서 뒤처져 보이지 않기 위해, 직장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혹은 가족들에게 괜찮은 남자로 보이기 위해 필요하지 않은 지출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체면을 위해 쓰는 소비는 결코 운을 불러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의 출발점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에서 나온 소비는 겉으로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결국 빈 지갑과 작은 열등감만 남습니다. 이런 소비는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운의 흐름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운을 불러오는 돈의 흐름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직한 지출입니다. 절약은 억지로 참는 행위가 아니라 돈이 흘러가야 할 길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지출을 기록하면 돈이 머무는 습관이 생기고, 감정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소비하면 삶의 중심이 다시 잡힙니다. 실제로 재정 상담사들은 지출 기록만 꾸준히 적어도 저축률이 평균 20, 30%까지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돈을 적는 행위는 마음을 정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은 주변 사람들도 바꿉니다. 감정 소비를 하는 사람은 비슷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모이기 쉽습니다. 같은 기운이 모이면 운의 흐름은 더 탁해집니다. 반대로 절제된 소비를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책임 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 연결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기회가 됩니다. 제가 평생 목격한 진실 하나는 이것입니다. 돈은 마음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마음부터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소비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채우고 싶은가? 이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돈은 비로소 새어나가지 않는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소비를 통해 얻고 싶은 건 행복이 아니라 안도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안도는 지갑이 비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을 때 찾아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은 노력하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단단한 사람에게 머문다고. 돈을 지키는 것은 절대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올바르게 두는 것, 그것이 돈과 운을 동시에 불러오는 가장 오래된 진실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쉬다 하자. 기분이 나면 하지 뭐. 5분만 더. 겉으로 보기엔 별것 아닌 말처럼 보이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하루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하루는 결국 운의 흐름마저 멈추게 합니다. 제가 평생 동안 경영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시간을 다루는 습관만 보아도 그 사람의 미래가 어느 정도 보였습니다. 시간을 쉽게 흘려보내는 사람의 삶은 대체로 느슨하고 무겁게 흘렀고, 시간을 꽉 붙드는 사람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결국 운이 그 사람에게 머물었습니다. 저 역시 삼성상회를 처음 열었을 때 가진 것은 시간이 전부였습니다. 돈도 기술도 도움을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대구 시장에 나가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장부를 다시 적어보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우며 하루를 붙들어 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아끼는 태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쌓이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운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태도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에게는 이런 흐름이 생기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다루지 못하는 남자에게는 삶도 돈도 인간관계도 흐트러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을 흐트리는 남자들에겐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오늘 안 해도 되겠지, 내일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라는 말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이를 통해 얻어야 할 에너지와 성취를 놓치는 선택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면 그 일은 마음속 구석에서 계속 무게가 되어 쌓이고, 하루는 이유 없이 피곤해지고 흐릿해집니다.
이 피로가 반복되면 운의 흐름은 점점 막힙니다. 둘째, 자투리 시간을 흘려보내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을 무심코 켜고 5분만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어느새 30분 일시간이 흘러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들은 아무 성과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이런 시간의 누수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집중력을 약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미세시간 소모라고 부르는데, 이 시간이 쌓이면 인간의 감각이 무뎌지고 중요한 순간을 포착하는 능력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기회를 주는 상황이 와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시간 약속과 기본 규칙에 둔감해지는 태도입니다. 연락을 늦게 하고 시간을 맞추지 못하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작은 계획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멀어집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곳에는 반드시 기회도 멀어지고 운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잃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본 바로는 시간을 무겁게 다루는 사람일수록 주변에서 먼저 찾아왔고,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기회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붙들어 두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보기엔 바빠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차분하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기 전 머릿속에 일의 흐름을 그려두고 중요한 일부터 먼저 처리하며 자투리 시간마저도 흘려보내지 않고 작은 지식 하나라도 채워 넣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잠들기 전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날의 계획을 적는 습관을 지켜왔습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회사를 키우는데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방향을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언제나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도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태도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또 다른 기회를 불러옵니다. 기회는 결국 돈과 운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업무 생산성이 25-40% 높고 장기적 성공 확률도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실질적인 성공을 만드는 구조적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진실은 단순합니다. 시간을 흘리는 순간 마음도 흐려지고, 마음이 흐려지면 운도 멈춥니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인생의 선명함을 흐리고 판단하는 힘을 약하게 만들고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둔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시간을 붙잡아 meaningful time으로 바꾸기 시작하면 마음이 정돈되고 판단이 선명해지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단 10분이라도 주도적인 시간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책을 한 페이지 읽어도 좋고, 방을 정리해도 좋고, 내일의 계획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간 하나가 운을 움직이는 첫 단추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10분의 사용 방식입니다. 시간을 바로 세우는 남자만이 운의 흐름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운을 하늘이 내려주는 우연한 선물처럼 생각합니다. 왜 나는 운이 없을까? 왜 나는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따라올까? 이런 질문을 하며 스스로를 한탄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경영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분명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운은 우연이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태도가 단정한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이상하리만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마음이 흐트러진 사람에게는 사소한 일조차 엇나가듯 흘러가곤 했습니다. 운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도, 재능도, 나이도 아닌 매일의 마음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생활도 불안하고 관계도 불안하고 돈의 흐름도 쉽게 막힙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정해지면 말투가 달라지고 태도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 신뢰에 기회가 얹히고 그 기회를 타고 운이 따라옵니다. 저는 삼성 상회를 운영하던 시절 책상 하나,
창고 정리 하나까지 직접 챙기곤 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장님이 왜 이런 자잘한 것까지 신경 쓰시나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돈된 환경은 정돈된 마음을 만들고 정돈된 마음은 정돈된 판단을 만든다는 것을, 그 판단이 쌓여 결국 기업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평생 지켜본 운을 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리하는 마음입니다. 공간 정리뿐 아니라 말투를 정리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하루의 흐름을 정리하는 사람은 삶이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운의 기반이 됩니다. 정리는 심리학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단 10분만 정리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감소하고 안정감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행동이 흔들리지 않고 행동이 흔들리지 않으면 판단이 선명해지며 선명한 판단은 결국 운을 불러옵니다. 둘째는 배움을 계속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굳기 쉽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표정이 살아있고 생각이 움직입니다. 기회를 알아보는 눈도 밝아집니다.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의 유연성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삶에서 굳어지는 순간 운도 함께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멀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늦지 않는다. 실제로 회사를 성장시킨 가장 큰 힘도 최신 지식과 기술을 배우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배움은 사람을 다시 살아있게 만들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살아있는 운이 따라옵니다. 셋째는 감사하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신뢰는 관계를 단단하게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작은 도움에도 미소를 짓고 사람들의 노력을 귀하게 여기며 인간관계를 가볍게 소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디서든 환영이 따르고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며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납니다. 반면에 계산으로만 움직이고 손해를 두려워하고 타인을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결국 운이 닫혀버립니다. 제가 평생 본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세 가지 마음을 꾸준히 다듬고 있었습니다. 정리, 배움, 감사. 이 세 가지가 마음의 기반을 만들고 이 기반 위에 운이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운을 멀리 있는 행운의 별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운은 매일의 마음가짐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나는 묘목과 같습니다. 꾸준히 뽑아내야 하는 잡초도 있고 계속 물을 주어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마음을 단정하게 유지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고 감사와 신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정돈된 마음에서 정돈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에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가 기회를 불러오고 기회가 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운을 바꾸는 것은 결코 거대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습관을 조금 정비하고 하루를 조금만 더 성실하게 쌓아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운이 오기 좋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불씨가 되어 마음을 정리하고 싶다는, 배우고 싶다는, 감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운의 흐름이 밝아지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만든 운입니다. 오늘까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이미 당신에게 첫 번째 운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